안녕요. 미츠도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미츠도이 앙쌤. 저는 깡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10월 27일 10월 말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파일, 엑스파일을 전달해 드리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문제지와 해설지를 아래 다운로드 경로를 해놨으니까 뭐 따로 뭐 가입 이런 절차 없어요. 누구든 그것만 띡 클릭하면 문제지와 해설지를 파트 5 한 세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운받아서 다운받아서 10분을 재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파트 5 문제밖에 없고 30문제예요. 그래서 10분 딱 재고 문제를 푸시되, 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중요한 조금 최중요 포인트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문제를 선별해서 쌤들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20문제는 어떡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에 해설지도 같이 맞아요.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해설지를 다운받아서 해설지 참고를 하시되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지금 요 영상 안에서 같이 풀어볼 문제들은 따로 자세한 해설 안 써 있습니다. 나머지 20문제는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요. 그 10문제는 반드시 영상을 함께 하셔야 합니다. 네, 맞아요. 해석은 적어놨는데 해설은 영상을 봐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그 영상을 보라는 게 뭐 여러분 영상을 꼭 봐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렇죠. 게 많아서 지금 보라고 하는 거니까 토익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꼭 영상을 참고해서 앞으로 시험을 꼭 대비할 때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그 외적으로 다른 문제들에서 막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함 없이 밑에 댓글 달아주세요. 네.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댓글 그렇죠. 확인하면 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가볼까요? 네, 이렇게 뿅. 다 풀고 듣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오케이. 자, 106번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딱 펼치자마자 깡쌤이 저한테 넘겨주거든요. 깡쌤이 저한테 딱 넘겨주자마자 쌤, 왜 첫 문제부터 정말 1초 만에 쌤, 왜 첫 문제부터 왜 5월 2더하기 5월 B를 여기다 넣었어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쌤 그거 2덜 정답 아닌데요? 뭐라고? 나도 이랬다는? 성공! 낚았다! 그렇게 풀지 말자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아니 깡쌤의 의도. 그렇죠. 네, 그렇게 풀면 안 돼요. 당연히. 근데 물론 이제 대놓고 낚으려고 낸 문제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근데 시험에서도 문제인데. 저런 식으로 나오기도 맞아, 해. 그렇죠. 나오기도 그러니까 하죠. 조심해야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5월 보자마자 그냥 이덜 정답 이런 식으로 때려 넣기식으로 문제 공부하는 건 불가능. 자, 이 문제는 반드시 문법적으로 확인을 맞아요. 구조상 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구조를 보자. 그러니까 뒤에 뭐 5월이 있고 이런 건 좋은데 그것도 좋은데 더 전반적인 큰 구조를 조금 잡아놓고 문제로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낸 문제고, 자,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앞쪽으로 완전한 절의 형태가 나오고 있었죠. 여기까지 문장이 끝난 거였어요.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나서 빈칸 뒤쪽에 phone or email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붙어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적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빈칸, 명사 이렇게 남아있다. 근데 요 자리에다 이더를 넣어버린다라는 건 그때 이더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사는 뭐 뒤를 수식할 수 있다고 치지만 수식하는 역할로서 끝나버리는 거지 이 절에다가 뒤에 있는 명사를 뭔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절대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럼 우리 이럴 때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뭔가요? 바로 전치사.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들은 명사와 함께 전치사고 자체가 부가적인 부사의 기능을 하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덜이 아닌 전치사의 형태를 넣어줄 거고, 자, 나머지 A, C, 데이빗 중에서 모두 다 전치사는 맞긴 하지만 하나씩 지어볼게요. A번, between은 우리 뒤쪽에 A and B의 구조가 나오던지 아니면 the two 복수명사 형태 등의 어쨌든 적어도 복수명사 형태가 와야 정답 가능한다. 그래서 버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 C번의 for하고 by는 이제 해석상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우리의 커스터머 서비스 팀은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가능합니다. 응답해주는 것이 당신의 질문을 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응답을 해주는 게 어떻게 응답을 해주는 거야? 전화나 이메일로라는 의미가 되겠죠. 바이란 전치사 뒤에 교통 또는 뭐 통신수단 같은 수단이 와서 수단으로 그렇죠. 라는 의미로 수단을 통해서 정도의 의미로 통해서 로. foreign을 통해서 이메일로 질문을 대답해 드릴게요. 그래서 D번이 맞고, 근데 굳이 말하면 either이라는 단어는 네. 그 자체가 명사, 그렇죠. 그죠? 둘 중에 하나라는 명사 또는 형용사 또는 부사에 그렇죠. 기능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문장 앞서 끝난 명사 앞자리, 전사 자리에는 전사 활용도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네. 나도 낚였다는. 보자마자 정말 1초 만에 그냥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띡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불지 말자는 그 그렇죠. 의도의 문제. 맞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자, 이 문제는 보기를 보니까 다른 명사의 어휘들이 나와 있어서 이거 해석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그렇죠? 맞죠? 어휘 그쵸? 문제니까요. 자, 우리 보기 뜻부터 좀 정리해 볼 겁니다. 우리 A번의 rat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요금, 요금이라는 뜻도 있고 비율도 비율이라는 있고, 뜻도 있고요. 비율과 요금.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 우리 B번의 expense도 돈과 관련된 단어긴 해요. 근데 얘는 어떤 돈이냐면 지출 비용. 비용. 내가 이렇게 소비를 해서 지출하는 비용. 지출 비용. 지출 비용. 그다음 C번에 우리 entirety라고 하면 전체, 전부. 정도의 뜻. 네, 줄이 이렇게 됐네. 전체, 전부. 이렇게. 그다음 데이빗의 capacity는 수용력. 이란 뜻입니다. 우리 강당이 수용력에 꽉 찼어요. 이럴 때 이렇게. 수용력. 어휘 문제로. 네. 그럼 이제 해석해서 풀어야지요. 네. 우리 해석해보면 주어가 더 쿠킹 컨테스트잖아요. 요리 경영대회는요. will be 스트리밍한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 것처럼 뭐냐면 생중계되다. 이런 뜻이에요.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보내다. 그래서 생중계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뜻이고 어떻게 생중계되어지는 거예요? 전부다. 통째로 라는 의미로 사실 인과에 이제 그 같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았던 단어가 바로 C번의 entirety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in its entirety 전체 덩어리를 뭐라고 기억하면 좋을까요? 전부. 전체적으로 사실 그렇죠. 수거입니다. In its entirety 이런 말 자체가 전체적이게 전부라는 통째로라는 수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어휘 문제 떴을 때 in D인 거 보고 C를 먼저 떠올려 써도 돼요. 맞아요. 수거처럼 되게 자주 쓰는 단어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방송 될 겁니다. 공식적인 웹사이트에서 정도 뜻으로. 네, 그렇죠. 10원이 맞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음에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앞에 in이 있고 보기에 이 entirety라는 단어가 있다. 그럼 넣어서 해석을 해봤을 때 이렇게 됐나라고 하면 정답을 찍고 넘어가면 좀 시간을 세이브하는 풀이법이 아닐까. 네. 그렇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문제. 네, 9번 문제. 이것도 어휘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거 100% 해석으로 풀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해석으로는 사실 종업원은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종업원은요 분명해요. 충분히 분명해요. 이 말이 먹힐 수도 있어서 그쵸. 해석으로 조금 그대 쓰임을 정확히 알아야 버려놓고 맞아요. 해석하는 게 더 안전한 문제.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볼 수 그렇죠. 있죠.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기 중에 사실 어려운 뜻이 딱히 있진 않았던 것 같으나 이제 구분이 조금 필요했었고 자 A번의 possible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로 비동사 그래서, 뒤에 올 때는 가주어랑 잘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맞아요. It is possible. It is impossible. possible도 그렇고 impossible도 그렇고. 그렇죠. 주로 이런 자리. 가주어랑 같이 it is possible 이럴 때 쓰고 obviously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이 obvious도 사람이 명확하다, 명백하다 이럴 때 분명하다 못 쓰잖아요. 그죠? It is obvious. 똑같습니다. 주로 그래서 가주어와 함께 가주어랑 비동사 뒤에 올 때는 주로 이렇게 가주어와 들어가요. 함께 it is obvious 이렇게 사용하니까 주어가 사람이 보면 사실 버려도 됩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제껴주고 C번이 안 됐던 이유는 해석상 안 된 것뿐이죠. 그래서 그 신입 사원은요. complete. 완성된 또는 입니다. 완전한 정도의 뜻인데 그 완전한 목록을 보여드릴게요. 그런 거. 완성된 이런 때에 쓰는 말인데 종업원이 완성될 수는 없잖아요. 종업원이 완전해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상 D번이 정답이 돼. D번은 confident 뭐 뜻이에요? 자신 있는 또는 확신하는 확신하는. 이런 뜻. 네. 그래서 새로운 종업원은 자신하고 있어요. 충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정도로 정답이 되고 뒤에는 take on도 중요한 덩어리째 수거로 그렇죠. take on 떠맡다라는 뜻이죠. 뭐 책임을 떠맡다, 직위를 떠맡다 이럴 때 쓰는. 그래서 몇몇 responsibility 책임 업무를 right away 당장 떠맡는 것에 충분히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맥락이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1번으로 이 문제 많이들 틀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토익 시험에서 완전 빈번 출제까지는 아니나 맞아요. 주기별로 이제 한 번씩 딱딱 뜨면 그때 이제 오답률 되게 높아지는 문제로 맞아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구문이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빈출 포인트는 아니나 이걸 모르고 있으면 절대 정답을 찾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고르기 어려운 그러한 유형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잘 정리해두자라는 취지에서 넣은 겁니다. 자, 일단 동사 자리가 빈 것 같죠? 보기들을 보니까 투부정사도 있긴 했었지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PP로 오답을 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앞에 있는 컨트랙트를 both 수식한다? party에 의해서 서명된 계약 이래서 그러니까 뭐 다 지금 난리 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워요.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고 포인트를 일단 알려드리고 설명을 해볼까요? 그쵸? 그러면 자, 이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도치 포인트입니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주어 동사 바뀌는. 그렇죠. 도치. 맞아요. 그래서 여기 원래 이제 주어 좀 이상했었던 거는 사실 느꼈을 텐데 obtained가 지금 동사였을 텐데 갑자기 can이 또 나와. 그 다음에 뒤쪽에 더 contract가 나오네? 문장 구조가 명사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막 이렇게 볼 수 있었을 텐데. 자, 지금 여기까지 문장을 한번 저를 나눠보고요. 주어가 contract 였었고, 원래 그 뒤쪽으로 can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래서 contract가 can, 그 다음 뒤쪽에 들어가는 동사 형태를 맞춰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contract란 주어와 can이란 동사가 음. 주어 동사가 바뀐 그렇죠. 도치된 모양이고요. 그게 그 도치를 도치. 일으키는 큰 요인이 있는 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only 부사절. 부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only가 수식하는 또 다른 부사라든지 부사구라든지 지금처럼 부사절 이런 것들이 문장이 앞에 온다. 문두에 온다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러면 뒤에 오는 절에 주어와 도치,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only 이렇게. 그냥 부사라는 건 only recently 그렇죠. 이런 only 그냥 부사. 그럴 때 이렇게 앞에 오고 주어 동사 바뀌고요. 그렇죠. 또는 지금 저 only 부사절이 오고 그 뒤에서 주어 동사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only after이라는 부사절 전체를 접속사와 여기까지 함께 꾸민 거죠. 네. 통째로 앞으로 탕 나오는 바람에 뒤에서 주어 동사 바뀐 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원문장은 only 절이 있었고 obtained 뒤에 the contract can 밑줄 이거랑 그렇죠. 똑같은 이렇게 거죠.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랑 똑같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면 can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동사의 원형이 필요한 거였었고 그쵸. 동사 원형은 A번과 B번 중에서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됐었네요. 그죠? 그 sign과 beside의 차이점은 능동과 수동을 수동. 봤었어야 된다. 그래서 뒤쪽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로 가야 된다? 수동태로 가주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승인들이 obtained 획득된 후에만 계약은 서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birth party, 파리는 놀고 먹는 그 파티 말고 사람의 의미가 있어서 네. 양측 정도의 의미로 양측 사람. 그렇죠. 그래서 양측에 의해서 서명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정답은 B번이 맞겠죠. 아니, 누가 만들었는지 문맥도 참 좋네요. 그러네요. 그죠? 이 문제는 나 딱 만나자마자 이 문제 좀 감탄. 잘 만들었네. 이랬어요. 와,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제를 풀지만 말고 해석도 좀 같이 그쵸. 해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 말되는지 해석도. 이제 구조도 이렇게 끊어보면서 적어도 직독직해 해보면. 그다음에 여기 가로 한 번만 잠깐 지워주세요. 원문장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서 할까요? 눈에 보이는지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 더 좋으니까. 이걸 보고 이제 도치가 됐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는 도치가 거. 되는지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오케이. 되죠? only after 절 obtained 끝. 그리고 주어 동사 바뀐 겁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정답은 B번이었고요. 네. 5위 문제가 떴네요. 네, 부사 어휘 문제였었고 이거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거 맞나요? 맞죠? 5위 문제니까요. 네, 그러면 그러나 보기에 뜻부터 헷갈려 법하긴 그게 하죠. 뭔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지만 일단 어쨌든 그래도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네. 뜻을 좀 보겠습니다. 자, A번 prominently는 무슨 뜻일까요?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그렇죠. 현저하게. 네, 뭐 이것저것 다 떠오르네요. 띄게.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네, 두드러지. 현저하게. 현저하게. 네, 너무 오디오가 비네요. 네, 그래요. 지금 멀티가 좀 떨어지나요? 자, 그다음 B번은요, noticeably. 노티스 할 만하게니까. 네, 노티스 할 만하게. 말 얘도 그대로요. 노티스가 이제 알아차리다라는 뜻이라 저것 또한 뭔가 눈에 띄게 의미가 있긴 해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약간 뉘앙스가 좀 틀리죠. 얘도 눈에 띄게 현저하게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좀 틀려요. 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사실 포인트는 A번과 B번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다음 C번은 그래도 네. C번은 겉보기에 겉보기에. 이런 뜻이죠. seemingly 겉보기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closely, closely 꼼꼼하게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면밀하게 연관돼 있어요. 면밀하게 함께 작업해요. 이럴 때 꼼꼼하게 관찰해 주세요. 이렇게 쓰던가.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A와 B의 뉘앙스를 구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네, 그런데 맞아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하냐면 일단 우리 prominently라는 단어가 정말 이제 눈에 띄게 이런 기본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의 정답은 prominently 쪽이 맞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전시를 눈에 띄게 해놓은 거야. 그죠. 이럴 때.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에 거라든지. 넣는다든가. 지금처럼 하이라이트나 그렇죠. 이럴 때 눈에 띄게는 permanently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이제 A번이 맞는 거고. 네. 근데 B번의 그럼 눈에 띄게는 어떤 느낌이에요? 얘는 뭔가 뭔가 강조를 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증가, 그다음에 감소, 변화를 나타낼 때 쓰는 그런 부사라고 노티스란 말씀을 드립니다. 단어가 동사 때 노티스가 알아차리다, 알아차리다. 깨달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딱 알아차릴 수 있게, 누가 봐도 딱 바로 볼 수 있게, 그래서 뭔가 변화가 바로 있어서 그래서 눈에 띄게. 그러니까 뭔가 전시를 해놓거나 현저하게 강조를 해놨던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건 prominently로 딱 눈에 띄게 해놓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누가 봐도 딱 알아차릴 수 있게 그래서 변화가 확 있다던가 확 올라간다든가 확 내려간다든가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noticeably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넣어서 우리 해석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자, 그 회사의 새로운 제품 특징들은요, 눈에 띄게 현저히 강조되었습니다라는 거고, 그 광고에서.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확실하게 해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여기 지금 대시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목적어인 되겠네요. 명사 접속사 이렇게. 대신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 뭐를 확실하게 해주냐면 잠재적 고객들이 그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이 되겠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어갔고, 네. 짠 15번 가겠습니다. 네, 15번.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뒤쪽에 있는 타임을 꾸며주는 그러한 형용사 어휘 문제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근데 우리 ABCD가 하나는 안 되겠다. 데이빗 플러스는 일단 형용사의 품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빗은 버려주고, 데이빗은 우리 부사나 토익에서 부사 혹은 전치사로 써있음이 있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뒤에 타임 다 수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용사들이니까 네,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자, 그러니 이제 해석으로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맞겠고, 사실 이제 오늘 문제 포인트가 뭐냐면 해석 문제가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에 저희가 7월 때부터 계속 찍고 있잖아요. 그때 포인트 중요한 것들을 계속 다루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좀 오늘 또 근래 시험이 좀 어휘가 중요하다. 6도 그렇고 7도 그렇고 나는 어휘를 조금 더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친구들이 해서 이제 어휘 문제를 좀 많이 넣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나. 그러니까 좀 체감 난이도가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해석 문제였었고, 자, 해석을 해보면, 자, 프로젝트 데드라인이요 has been extended 연장되었어요, 그렇죠? 허용해주기 위해서라는 뜻이고, 어떠한 시간을 허용해주기 위해서인 거잖아. 근데 past time은 지난 시간이에요. later time 나중의 시간. 그다음에 further time은 추가의 시간. 이런 뜻이 돼요. 뭔가 later time 가능할 것 같은데 들어봤는데 라고 하지만 later time은 정말 말 그대로 지금보다 더 나중 이럴 때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later이 아니라 추가의 시간을 위해서 라는 의미로 답스 이번에 further time 쪽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었습니다. 모든 걸 이제 네. 수정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거지. 그렇죠. 여기 뒤에 보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further이라는 단어가 네. 품사가 3개나 돼요. 그래요. 맞아요. further은 지금처럼 추가적인 추후에란 형용사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추가적이게라는 부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고. 그리고 동사도 있습니다. 맞아요. 독특하게 동사가 돼서 further이 동사일 때 의미가 좀 살짝 또 바뀌어요. 네. 발전해 가다 정도의 의미로 동사로도 정답이 되곤 합니다. 발전해 가다. 그래서 품사 3개로 기억하십시오. 형용사, 부사, 동사입니다. 네.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짠, 16번. 네. 자, 이것도 너무 구조를 똑바로 못 보면 네. 어려운 문제죠. 네. 많이 낚였을 것 같아서 조금 살짝 미안한 감이 드는 동사 문제긴 2개는 한데. 보이니까 막 맞아. 접속사 이러면서 뒤에 막 문장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동사. 여기 뒤에 동사. 접속사 아니야. A. 뭐 이렇게 갔을까 봐. they 이렇게 그렇죠. 갔을까 봐. 자,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뒤에가 주어 동사처럼 보일 수 있는 건 맞으나 앞에 보면 주어 동사가 없는데? 어디에도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지금 리포트가 명사인 건 맞고 여기 대시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뒤에 들어가는 이 동사는 뭐예요?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동사.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주격 관계 대명사 그렇죠. 대시. 접속사 종류 중에 하나로 뒤에 문장과 함께 동사의 summary 목적어 묶어서 앞에 리포트를 꾸미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구조였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꾸며진 꼴이고. 그러니까 부사절 부사 정답되는 자리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빈칸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자리였다면 여기 이제 부사 접사 들어가는 건 맞지만 지금 여기는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없는 자리였던 거 그냥 명사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이걸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자, 빈칸 뒤쪽에 어쨌든 주어 동사의 절이 아니라 next year's projection이라는 명사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라 자, 얘를 이 앞에다 붙여줘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 절이 묶였던 게 that부터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앞에 있는 리포트를 수식하는 덩어리였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정답될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summary 그리고 뒤쪽에 있는 next year's projection을 두 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한 자리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려워요. 딱 봤을 때 주어 동사처럼 보이는 게 맞아서 그렇게 보이는 구조일 거라서 조금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이제 접속사였던 A번, 그 다음에 데이빗은 전치사랑 접속사의 형태가 있으니까 일단 둘까요? 그리고 B번에 in addition까지만 C번, 나오면 C번. C번에 in addition까지만 나오면 이거는 부사 in 부사 addition 역할하죠. to까지 있었다면 전치사로 사용 가능. 그래서 이제 부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버려주면 되고 투까지 있었다면 가능하죠. 그렇죠. 명사피니까. 그건 가능하죠. 그래서 전치사인 along with와 until 중에서 해석상 골라주면 되는데 해석해보면 내년의 projection이 예측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의 예측과 함께 상세한 올해의 서머리, 요약본을 포함하는 리포트라는 뜻으로 해석상으로는 뭐뭐 함께라고 해석되는 B번이 맞았습니다. 맞죠. until은 뭐뭐까지라는 해석이 어색했던 거고. 일단 한번 표시해줄래요? 네. 동사, include, 여기 동사, 상세한 서머리, 목적어 상세한 서머리, 목적어 끝났고 그 다음 뒤엔 전치사로 전사와 함께 전치사, 프로젝션 명사. 명사. 그래서 그렇죠.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절이 들어가 있는 거고 리포트가 본 주어, 그렇죠. will be release가 본 동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였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보였어야 돼요. 네. 한 번에 보이기 쉽지 않은 그렇죠. 구조예요. 구조상 어려운 어려워요. 문제였죠. 어려워요. 밑줄 때 프로젝션 되게 중요합니다. 네. 학생들이 프로젝션이 보게 뜨면 계획, 프로젝트로 해석해서 틀려요. 프로젝션이란 명사는 반드시 예상, 예상치 정도의 의미로 예상, 예상치. 예측, 예상치 꼭 기억을 그렇게 해서 어휘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년의 예상치들과 함께 상세한 요약본을 포함한 보고서는 will be 발표될 겁니다. 내일 이란 뜻이었네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네, 20번입니다. 오케이. 자, 20번 보기를 보니까 이게 그 유명한 전접부 문제이지 접속사, 않을까? 전치사, 그렇죠. 부사. 맞아요. 자, 9번부터 조금 한번 해볼까요? A번에 because는 접속사죠. 그렇죠. 접속사. 그다음 however. 자, 얘는 부사로 많이 사용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러나라는 의미일 땐 주로 부사죠. 그렇죠. 접속사도 가능성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뒤쪽으로 형용사, 부사를 끌고 나오면서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구조일 때. However, 근데, busy 이런 거. 얼마나 바쁘든 간에. 그렇죠. 또는 뭐 however 뭘까요? difficult. 얼마나 어렵든 간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뭐하든 간에 아무리 뭐하든 간에 라는 의미로 그때만 이제 접속사로 주로 정답 나오고 그러나라는 의미는 부사입니다. 부사. 네, 맞아요. 그러나라 할 때는 부사. 그다음에 when 접속사고 그다음에 due가 뭐뭐 때문에라는 뜻의 전치사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구조 봤을 때 앞쪽으로 지금 주어 동사 나오고 있었고 빈칸 뒤쪽에 failure만 보면 안 되고 끝까지 봐야지 문장 끌고 가서 may result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고 있었던 거라 이 자리는 무슨 자리 맞다. 이런 건 이제 부사절 접사 자리가 맞다라고 보는 게 맞죠. 동사가 지금 두 개 완벽하게 뜨고 있는 거였으니까. 자, 그럼 부사절 접사로 우리 사용 가능한 거 however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구조상 탈락 버려주면 되고 전치사였던 데이빗 듀트 탈락. 그럼 해석상 because와 when 중에서 골라주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when을 쓸 수 없는 그 시제상의 힌트도 하나 있었는데 왜냐면 뒤쪽에 may result 이런 걸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 when 시간의 부사에서는 만약에 이제 걔가 미래시를 대신한다라고 하면 현재나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고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해석해보면 되지 뭐. 그죠? 직원들은요 참석하도록 요구받습니다. 트레이닝 세션에 failure to do so 까지가 주어 부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의 실패.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may result in 결과를 낳을지라도 인 거예요. 훈련상의 어떠한 액션, 행동을 낳을 거기 때문에 라는 문맥이 맞겠지. 그죠? 그래서 학생들은 to do so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좀 어려웠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뒤에 to do so 항상 동사 형태 뒤쪽 투부정사 뒤든 동사 형태 뒤든 so가 보이면 그때 so는 그렇게라는 맞아요. 의미로 그렇게. 앞에 행위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think so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해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do so라는 건 그러니까 참석하지 앞에 attend라고 요청받았잖아요. 근데 attend하는 그렇게 하지 하는 실패.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거. 참석 못한 거. 그렇지. 그러니까 참석을 못하는 것이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겠죠. 참석을 하라는 그렇게 하라는 그 실패가
그런 액션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석하라고 요구되어집니다. 그렇죠. 인 거죠. 이게 해석이 어려웠어가지고 네. 학생들은 힘들 수도 있을 문제입니다. 네. A 정답. 다음 23번 가겠습니다. 네, 23번. 자, 여기는 전치사 on이 있었고 focus on에 걸리는 전치사 뒤쪽 동명사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목적어가 electric waste니까 뭔가 다루는 거. 이 쓰레기, 전기적 쓰레기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A, B, C, D 중에서 일단 눈에 딱 띄는 보기가 하나 있는데 B번에 dispose라는 단어는 우리 이어 동사로 사용하면서 버리다, 처분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뭐랑 같이 들어간다? dispose, ove랑 같이 들어가야 된다. 디스포즈 오브. 그렇죠. 동명사가 돼도 뒤에는 오브가 붙어야 그렇죠, 맞아요. 명사가 오죠. 그러니까 동사의 성질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동명사여도 뒤쪽에 오브까지 함께 와야 그 뒤에 명사가 이렇게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제 디스포즈 B번은 오브, 버려주면 제거하다. 되겠다. 디스포즈 그렇죠. 오브 같이 기억하세요. 디스포즈 오브. 그래야 명사입니다. 네. 오브 없어서 버리고. 네, 또 그렇죠. 하나 더 버릴 게 있어요. 네, replace 같은 경우는 네, 교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되 목적어를 A를 B로 교체합니다 할 때 A with B를 그렇죠. 사용하거든요. 맞아요. display A with B. 그래서 막 전자 쓰레기를 뭐 재생 가능한 매트리얼로 대체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랬다면 with였어야 그렇죠.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첫 번째 포인트는 전치사였다. int였다라는 거. 그래서 C는 안 됩니다. 그렇죠. replace A with B로 쓰이는 이제 C 탈락. A와 D가 남았네요. 둘 다 아니, 처리하다는 둘다 뜻이에요. 처리하는데 어떻게 구분해요? 처리하다. 얘도 핸들링도 처리하다. 핸들도 처리하다. 프로세싱도 처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가지고 그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거의 포인트는 네, 기본적으로 이건 프로세스를 더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럴까요? 프로세스는 처리하긴 처리하는데 맞아요. 가공을 처리해서 가공 처리한 걸 B로 만들어낼 때 맞아요.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 복숭아를요 통조림으로 가공 처리해요. 그래서 있던 원자재를 몸으로 가공 처리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프로세스고요. 핸들 같은 건 그냥 처리하다. 다르다. 그냥 문제점을 다루고 처리하다. 문제점을 다루어서 다르다. 이제 처리하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electronic waste 쓰레기를 재사용 가능한 자재로 가공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이기 때문에 답은 뭐로 가야 된다? 데이빗의 processing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투란 전사가 안에란 뜻이 있는 거 맞아요. 네, 안에. 근데 인투란 전사가 변신의 전사, 맞아. 변화 변신의 전사입니다. 그렇죠. A를 B로 바꿀 때 그렇지. 주로 인투란 전사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가공 처리를 해서 waste란 걸 인투 변신 B로 재생 가능한 재료로 가공 처리하는 것에 그게 이제 힌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뭔가 살짝 변하는 그런 느낌일 때 같이 쓰는 그쵸. 동사인 거잖아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2번 정답. 네. 뿅. 24번. 네. 문제. 24번은 자, 지금 여기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by the time을 접속사로 볼 수 있었느냐. 이게 좀 중요했을 것 같고.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네. 뒤쪽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거였었고 끝나고 뒤쪽에 더 팀이 주어. 그럼 여기 동사.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비었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동사에 우리 동사 자리 비었을 때 수, 태, 시제 이렇게 따져주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를 봤는데 일단 동사 아니었던 C번은 버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일치나 태일치로 버릴 수 있는 게 아예 없었어요. 왜냐면 다 지금 능동태. 그 다음에 수일치 단수 이렇게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시제 결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더 쉽게 그냥 막 봤으면 물론 바이러 타임에 되게 큰 포인트가 있는 건 맞는데 언제나 시간 접속사는 바이러 타임도 시간이니까 그죠. 타임 시간이잖아요. 시간 접속사 절에선 무조건 이쪽이 과거잖아요. 그럼 저쪽도 과거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 예를 들면 그쵸, 야 나 그렇죠. 어저께 그랬을 때 그랬다? 음. 나 어저께 이거 하는 동안 그거 발견했다? 그럼 이런 동안 저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접속사를 기준으로 과거면 반대편도 과거의 개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바이러 타임 시간 접속사하고 도착했을 그 시간까지 그래서 썼어. 한 밑줄도 과거가 오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풀어서도 되고. 근데 이제 큰 그렇죠. 포인트로 네. 뿅. 바이러 타임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한 시제를 쓰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by the time이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때쯤 이런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잖아요. 그렇죠? 뭐뭐 할 때까지. 찜.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면 일단 지금처럼 첫 번째 과거 동사가 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까지면 뭐 예를 들어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한 과거예요. 이때까지 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거보다 무조건 전에 일어났었어야 되는 일들인 그 거야. 시간까지 그랬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보다 무조건 전이지. 그렇죠. 과거보다 그러니까 과거. 과거다 과거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뭘 쓰고 있다? had had pp를 쓰고 있는 게 맞다.
알아는 거겠죠. 근데 그죠? 만약에 이제 현재가 온다면 그렇죠. by the time절에 현재가 오는 건 시간절 접속사라 그렇죠. 미래더라도 현재를 쓴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by the time절에 현재가 오는 건 생긴 건 현재지만 미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어느 시간까지 그렇죠. 야 너 그거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생각해보자. 그때 그 시간까지 그거 쭉 그러고 있어. 그때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때까지 그러니까 쭉 하고 그러고 있을 있어. 거야. 이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기간의 의미가 쭉 포함되면서 by the time절에 현재가 오면 미래인데 현재로 대신한 거고 반대편 주절에서는 미래 완료가 꼭 와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왜냐면 미래 완료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쵸. 확 한국에는 와닿는 게 아니고 없는 없는 시제라. 시제라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까지 계속 쭉 하고 있을 일 혹은 그때까지 완료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공식처럼 기억해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저렇게 이거 두 공식처럼 개를. 주로 사용하는 접속사라 저대로 시험에서 물으면 저대로 정답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바이 더 타임 나왔을 때 오히려 더 빠르게 약간, 풀 수 있는 거죠. 저거 남았네. 약간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더 그죠? 빨리 풀 때 어쨌든 속도도 중요하니까. 맞아요. 네.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나요? 네, 오늘 근데 하고 나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어떡해요? 약간 많이 털렸나? 괜찮아. 이걸 이제 털린 걸 토대로 다음에 나와서 좀 더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문제 풀면서 본인이 느꼈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렵냐? 약간 좀 어렵다니까, 왜 이렇게 어렵다니까. 어렵나? 했거든요. 네, 자, 근데 힘내세요, 여러분. 최신 유형 유형, 발음도 안 돼. 유형. 유형 자체가 이렇게 다 어려우니까 네, 맞아요. 해석한 문제들로 화이팅 하십시오. 네. 질문 화이팅.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화이팅. 빠이빠이.